북한이 그제밤 기습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밤 미군 기지 사진을 보는 모습도 공개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고 곧바로 군사 분계선 근처 군 정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군사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사도광산 등을 등재하려는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위성은 북한 핵 미사일 공격에 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찰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7에서 10일간의 궤도 내 시험을 마친 뒤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는 시점을 다음 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위성이 괌 미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눈은 군사정찰 위성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첫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은 상대방의 전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북한 핵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해 핵 무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엔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위성 발사로 포장한 ICBM 시험 발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교신들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ICBM이나 IRBM이나 이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훨씬 더 정교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북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 3m 정도가 점 하나로 표현되는 3m 안팎으로 정찰 위성치고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궤도 내 시험 기간이 7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은 만큼 고성능 위성은 아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전체적으로 궤도 내에서 기능, 성능 모든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발사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짧다는 의미는 곧 역으로 해석하면 아주 고성능 위성은 아니다. 성능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나름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어 남북의 정찰 위성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군사 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네, 군은 효력이 정지된 직후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 분계선 인근에 투입해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남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해 왔습니다.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 지역은 20km 이내의 비행을 금지했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도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군은 이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분단급 무인기 송굴매와 금강, 백두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에 비행금지 효력 정지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해상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GP 사격 등과 같은 지상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의 포사격과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금지한 1조 이항의 효력도 정지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일단 무인 정찰기가 근접 정찰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대행위 금지구역 또는 전방 포사격 훈련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합의 전부나 일부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의 방어적 조치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지금까지 맺은 군사 합의는 모두 250여 건인데 그동안 북한의 위반으로 대부분 사문화됐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9.19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효력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해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영 회담에서도 군사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며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다우닝가 10번지 순핵 총리 관저로 찾아갑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군사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이틀 연속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에는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는 양국 입장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안보협력을 위해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군대 합동훈련과 해양 공동순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8개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채널이 탄탄해진 겁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만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 영국과 인공지능, 양자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군사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만나 한영 FTA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에 런던 금융특구 시장과 롤스로이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십 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촘촘한 일정을 so화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각종 설화에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은 당사자를 향해 정치를 그만두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 비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총선 전 민심 위반 우려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 결단으로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발언 사흘 만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입니다.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당 일각의 대통령 탄핵, 국민은 선거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속전속결식 최 의원 징계를 본보기로 이 대표가 앞으로 또 걸리면 공천도 못 받게 할 거란 예령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여당은 민주당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망발이 쏟아지며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이런 막말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다만 내부적으로는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단속 기류도 일깁니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5.18 폄하 논란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터라 설화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설화의 진원지는 대부분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극단의 정치엔 거리를 두며 내부 단속에 더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 엄단 의지와는 별개로 여야가 소속 의원들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총선 표심에 사활을 걸었다는 방증으로도 분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놓고 대치하다가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타내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의 경우 잘못 처방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부장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구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국내 마약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밀반입의 차단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약류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우범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 여행자가 대상으로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새롭게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체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인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고의로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건 특성을 고려해 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는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단속을 위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사람은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밀수와 매매 등 공급책에 대해선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판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슬쩍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 가격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표시하는 건 일단 기업들과의 자율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단체들은 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속에 제품의 양이 줄었다는 걸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샀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그럼 딱 속는 기분이 들죠. 영양이 적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렇게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을 조사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표합니다. 가격과 용량 조사만으로는 품질 저하 문제,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상시적 대응을 위해 가격조사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자체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공지를 시행한 프랑스 까르푸 매장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물건 바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식품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으로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계를 추진해서 업계가 숨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 가격 및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일부 국가처럼 용량이 바뀌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표시하고 고지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와 자율협약만으로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노조가 어제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추가 파업 여부가 오늘 오전 중에 결정됩니다. 경진여객노조는 오늘 오전 운행은 일단 재개하고 10시쯤 다시 쟁의 대책회의를 열어 오후 파업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 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13일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에선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큰 불이 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텅 빈 아파트 공사 현장의 맨 위층만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 작업자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119 수복차고 왔다 싣고 갔어요. 좌우에서 떨어졌어요. 나간이 없었지 하나가.
지상 11층 높이에서 떨어진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모 착용 같은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완공을 앞둔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했고 공사비가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집어삼킨 시뻘건 화염이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주택가를 지나던 전기차 택시가 근처 상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난 겁니다. 엄청 심해요. 빨리 와주세요. 건물도 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가까스로 화마를 피해 탈출한 70대 택시기사는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 조사에선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택시와 건물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제주에선 깊이 1m 남짓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제주시는 일단 현장 통행을 제한하고 복구 작업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지난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성인 방송을 다룬 YTN 단독 보도 이후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 사실은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겁니다. 업무를 이어가나 싶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여성은 다름 아닌 중앙부처 7급 주무관. 근무 시간 노출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입니다. 책상 옆에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출 방송은 업무 시간 화장실로 옮겨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럽고요.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한 번 방송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가까운 시청자가 공무원의 은밀한 행각을 지켜봤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몸담은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성인 방송 같은 걸 찍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기강 회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의 평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 부처는 이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회의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에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어치를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중고거래 앱에 가려진 채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기술적으로 복원하고 수도권 일대 백화점에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흘간의 일시 휴전을 하루 앞두고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을 맹폭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인질 석방 대가로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시신을 담요로 감싸고 다친 아이를 안고 앰뷸런스로 달려갑니다. 현지 시간 22일 가자지구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인 칸 유니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3일 오전 10시 발효되는 4일간의 휴전 하루 전날에도 무차별 공습을 퍼부은 겁니다. للقتل فقط ما اكثر ولا اقل حوالي 4 صواريخ ضربوا علينا مجمع كامل في حوالي 100 شهيد مش قلال في اصابات كبيره والاسعاف هذه بتنقل وانت شايف الناس كلها هيتها و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كم. 같은 날 가자지구 라파에서도 공습으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에 오웨이다 가족의 건물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اي هدنه يا راجل قاعد بيعمل مجازر يا راجل اسمه هدنه يا راجل مجازر بتصير يا راجل قبل هدنه مو بيعمل هدنه قبل هدنه بيعمل مجازر يا راجل هذول ناس زباله العالم منور يا راجل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في العرب قبل اليهود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땅굴 폭파 작전도 계속됐습니다. 입구에 폭탄을 터뜨려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이렇게 땅굴 4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적어도 4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과 연료 등의 반입을 허용하고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내용입니다. 하마스가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240명가량의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테러 희생자 유가족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냈습니다. מה שעולה בעסקה היום המסתמנת, מדובר על כסדר גודל של 200 מחבלים, שהתוכנית היא לשחרר אותם חזרה לירושלים. וירושלים המשמעות היא שהם מסתובבו ברחובות.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서방 기자들에게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That the irrefutable truth of Hamas's exploitation of hospitals in Gaza is in full display to the world, we have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길이가 500km에 이르는 지하 터널은 가자지구 전역에 깔려 있지만 하마스는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에는 땅굴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진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우리 정부가 그젯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맞대응한 조치로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한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젯밤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순방 기간 중에 즉시 재가하는 등 이 효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공중 감시와 대북 정찰을 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재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사도광산 등을 등재하려는 일본에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이 신규 회원국에 뽑혔습니다. 아시아즈 그룹 내 공석 중 한 자리를 채우며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8개 나라와 함께 진입했습니다. 통산 4번째 세계유산이 선출인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이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유산위는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을 심사해 이 가운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선정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등재가
내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심사 중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일본은 2년 전 선출돼 2025년까지 활동하는 상. 심사 과정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역시 논란의 대상인 군함도, 즉 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도 심사 대상인 만큼 우리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높은데요. 낮 동안에도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주말인 모레는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방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1에서 5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6도, 대전은 13.9도로 추위 걱정은 없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인천과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가 물러나겠지만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반면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순안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을 태운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이 우리 대학 연구팀 장비에 잡혔습니다. 일단 추진체가 분리된 뒤에 스스로 폭파되는 장면이 잡혔는데 로켓 잔해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대학 연구팀의 관측 카메라입니다. 깜깜한 별 밤하늘에 뭔가 떠오르는 게 포착됩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북한의 로켓입니다. 한참을 날아오는 로켓 뒤로 뭔가가 번쩍이더니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한참 동안 공중에 남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켓은 큰 문제 없이 솟아오릅니다. 번쩍였던 곳은 서해상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이 1단 추진체가 떨어질 거라고 공개했던 곳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걸 근거로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가 폭파되는 장면으로 분석합니다. 로켓 기술을 감추기 위해 북한 스스로가 1단 추진체가 폭파되도록 설계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때 우리 군은 바다에 떨어진 잔해를 수거해 분석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국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며 이번 효력 정지를 신중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 재개로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협력과 투명성 제고, 위험 제거 조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성 발사 당일까지도 미국은 9.19 군사합의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습니다. I think what you're referring to is the CMA. And again, that'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nd I just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share with you this afternoon. 국무부는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런던의 다우닝가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군사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에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국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군대 합동훈련과 해양 공통순잘,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계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 8개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한영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군사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한영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를 우리가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 개선 협상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과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관급 공급망 대화와 반도체 협력 MOU로 공급망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때 공동 대응 체계도 마련해 기업이 경제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름 40cm, 깊이 1.5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 9시쯤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 인근 도로에도 가로, 세로 각각 2.5m와 1m, 깊이의 1m 크기 정도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일단 통행을 제한하고 날이 밝는 대로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용차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까지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어제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해외에서 김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치를 수출하는 나라는 9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은데요.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김치를 수입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추김치와 백김치, 동치미. 각양각색 김치들이 그릇에 소복이 담겼습니다. 11월 22일은 식품 최초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치의 효능과 김장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한창입니다. 김치에 무, 배추와 같은 원료 하나하나가 더해진다는 의미에서 11일. 김치의 다양한 항암성, 비만, 항비만성과 같은 그런 기능을 22가지 이상이 있다고 해서 22일. 한국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식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60개국에 불과했던 김치 수출국은 지난해 87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국은 9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금 1억 3,100만 불인데 과거에 우리가 제일 김치를 많이 수출한 게 21년입니다. 1억 6천만 불인데 금년에 분명히 돌파할 것 같아요. 다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잠시 주춤했던 김치 수입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치 수입액은 1억 3,600만 달러, 1,700억 원으로 머지않아 지난해 김치 수입액인 1억 7천만 달러, 2,2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배추와 천일염 등 비축 물량을 풀어 김장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식당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달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은 1,200여 건으로 10월보다 19% 줄었고 비중은 4.23%로 0.39%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저가 거래량 역시 3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43% 급감했고 비중도 1.19%로 0.67%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합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이사회에 의해 쫓겨난 지 닷새 만인데요.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 AI의 소셜미디어 X 계정입니다. 오픈 AI는 새 이사회 멤버인 브렛 테일러, 레리 서머스, 애덤 단젤로와 올트먼의 최고 경영자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올트먼을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를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트먼도 X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올트먼은 오픈 AI 복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올트먼을 영입하기로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영을 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한층 안정적이고 소식을 잘 전달하며 효과적인 관리로 가는 첫 필수적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S는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17조 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는 닷새 만에 정리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올트먼의 해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올트먼과 함께 회사를 떠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도 동참하고 MS가 올트먼 영입을 발표하는 등 상황이 매일 요동치더니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올트먼의 해임 배경으로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가 거론된 만큼 복귀 이후 이 문제가
오픈 AI뿐만 아니라 업계 차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 간의 일시 휴전 합의가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발효된다고 이집트 국영 알카히라 TV가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의 무사 아부 마르주크 부국장도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부 마르주크 부국장은 또 23일에 풀려나는 인질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가 석방하는 인질은 아동 30명과 아동의 어머니 8명, 그리고 다른 여성 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4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 과정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됐던 인질들의 석방을 이뤄낸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면 몇 주에 걸친 감금과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온 이 용감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가족과 재회할 것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다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차량 폭발이 테러범들의 소행이라며 폭발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검문소 근무자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 증제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위원장이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졌다며 이 부위원장이 사주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노조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방통위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 TV 경영권 획득을 위해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 사장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8월 박 회장 부부가 의료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을지병원이 갖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연합뉴스 TV 주식을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급식 로봇의 시범 운영 과정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서울 순곡중학교에서 볶음과 튀김, 국요리를 만드는 급식 로봇 4대의 조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급식 로봇은 다듬어 놓은 재료를 조리대에 가져가 볶거나 튀기는 과정을 담당하는 기계로 한 대당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스템을 보완해 다른 학교로 확대 보급하겠다며 인력이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서울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산업기술 보호의 날 기념식과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산업보안이 걸어온 길은 경제국의 은밀하고 진화한 기술 탈취 시도에 대응해온 첨단 기술 보호의 치열한 역사였다며 그 비결은 정부와 기업이 일심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 노력해온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겨울철에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생활요금을 체납하는 가구 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30만 명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최저 생계 보호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13.16%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로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주말인 모레는 영하 6도 선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인천과 경기도는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6도, 대전은 13.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